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오전 4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돈 조금 더 벌어보려고 건강 버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잊지 마시고 항상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비트코인도 이제는 변화에 대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뭐 작년 같은 어마어마한 상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변화의 폭이 제법 큰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승일지 하락일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요.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타점들 그리고 유리한 타점들 그리고 스캘핑, 계좌 관리, 그 안전에 요하시는 시장 흐름을 안전에 계좌의 안정성에 집중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좀 괜찮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물며 코로나19는 뭐 올해 봄 정도가 되면은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뭐 없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 작년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었는데 어, 코로나19가 이제 우리가 독감처럼 우리 일상에 이제 그냥 같이 사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마스크는 이제 안 쓰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마스크가 일상화가 되어 버렸고, 어, 뭐랄까, 이제 뭐, 때마침 또 한국에도 노바백스 백신이 또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쓰는 그런 단백질 형태의 부작용이 좀 적은 그런 백신이라고 하니,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부작용만 적으면 저도 맞을 생각입니다. 이미 맞으셔서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크고 작은 별작용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또 지인분이 또 돌아가셨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가 고통을 이게 좀 말씀 참 무겁대요, 그죠?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음, 아무튼 코로나도 이제는 봄 정도가 되면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경기 회복과 시장 회복 그리고 여행 산업에 좀 뭉쳐있던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일순간에 경기가 좀 좋아지는 형태를 좀 보여주다가 대출이죠. 금리 인상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자영업자들 분들께서 많은 이제 또 버티던 분들조차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뷰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장세가 아마 22년과 23년 사이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또뭐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무턱대고 사서 존버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나 이런 투자에 임해서 항상 보실 적에는 어, 지금이 저점일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유리할까? 내가 언제 와서 살까? 언제 와서 팔까? 그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연습하는 관점에서 그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고점이 없고 영원한 저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제 살 걸, 오늘 팔 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2018년장에 우리 큰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 그때 팔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드셨겠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1억 얼마 전에 8천만 원에 팔 걸.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때 살 걸, 2천만 원, 뭐 천만 원 할 때 살 걸 비싸도 안 샀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하등의 의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가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저가에 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매매 임하는 수백만 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1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 돈을 잃고 있느냐, 잃었다면 뭐 때문에 잃었느냐, 잃었는지, 벌었다면 어떻게 해서 벌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좌가 늘어나는 그 은행 그게 은행이자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보다만 높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를 간단하게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쓰는 어플은 gat비트 어플이고요. 쓸데없는 뉴스가 없어서 좀 좋아요. 거의 정보 이런 게 있는데 별리는 별로 안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요즘 올라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좀 올라오지도 gat비트 어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코인 관계 뉴스도 별로 안 올라오고 정보도 별로 없고 좀 별로네. 조만간에 바꾸도록 할게요. 오늘 또 사실 썸네일도 좀 바꾸려고 막 만들다가 구간이 명간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자, 자 뉴스 보시면 이제 최근에 해온 의미가 없고 자 3일 전 우리가 30일 있네요. 제가 어디 좀 갔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200일선 무너졌지만 희망의 빛도 비춘다. 라크 데이비스 하향 추세를 돌파한 뒤 선에서 유지하는 것도 다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금 가격이 지지받고 있는 것은 그냥 중요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중요한 가격대가 맞습니다. 이게 깨졌을 때는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깨졌을 때, 그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5천만 원 전후, 4,800과 5,200 정도 사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포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겁니다. 근데 거기가 영원한 저점일 것이라는 질문에 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올라가는 것들은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6,500짜리가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6,500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위로는 갈지 안 갈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적당히 파시고 남은 물량 손절 걸어두시면 되니까요. 더 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걸로만 즐기시면 그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돼요. 계속 처음엔 되게 힘드실 겁니다. 오늘 뭐 제가 지난 새 뜨는 일출을 보고 와서 아버지께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5년 보고 좀 많이 오를 것 같은 종목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1년 반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에이, 그렇게는 됐고, 지금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느낀 점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전, 이제 만 3년이 지난 것 4년 차인가? 2018년 1월이니까.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이 코인이라는 걸 알면서 제 인생이 이제 변하게 된 기회가 4년 정도 됐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빨리 벌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기가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안 좋은 시기가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내 배팅 역량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딱히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딱히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작년 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얼마 전, 몇 달 전에도 지금 더 간다 해도 살 때는 아니다. 최대 운이 좋다면 1억까지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간다 하면 놀림목을 잡자. 그리고 여기는 손절을 꼭 지켜달라. 지금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몇 달 전에 드렸거든요. 8천만 원 근처 자리에서. 그럼 지금도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5년 안에 이거보다 비트코인 높은 가격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거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안에 비트코인이 이거보다 높은 가격은 반드시 올 것이고 1년 안에 올해 안에 이거보다 낮은 가격이 비트코인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정까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살 거냐? 네, 저렴할 때 사실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설령 사신다고 하셔도 아주 조금만 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 이더리움의 극심한 과매도 상태지 RSI 월은 폭락 당시 수준이다. 이더리움 제가 관심 없다는 말씀 계속 드려왔었고요. 만약에 일정 가격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한번 단타성, 스캘핑성 매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55주 이평선 지지 여부 관건 지지 뭐 받기는 하겠죠. 그죠?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 추세가 제가 아마 지킬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반등을 해서 저는 이제 요렇게 해서 뭐 이 정도 해서 요렇게 한 번 더 올라가서 죽을 가능성 또는 이제 빠져서 흔들면서 여러분들 이게 BTB에서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 둘 중에서 둘 다 반반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 밑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비트코인 이 2천만 원 정도 대거든요. 여기가 2,800, 뭐 3천 요 정도 되는 자리인데 2천만 원대 여기를 좀 길게 행보해주면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다음 이렇게 여기서 막 2년 정도 행보를 해준다면 25년 정도 30년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3억을 목표치로 달려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굉장히 지켜주기를 좀 빠져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빠질 때 뭐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빠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가리키면서 쭉 기어가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요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 오게 된다면 마진은 하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셔도 좋고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드시다면 그때 한 800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을 사시고 1, 200 정도는 심지어 우리가 제가 마진 제가 추천 안 하지만 마진도 1, 2배 정도만 딱 2배 정도만 딱 그 롱을 쳐놔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 뒤에 이루어질 하락장은 꽤나 아플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괴로워질 거예요. 지금 딱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거는 저희가 계속 방송을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 변화나 상황이나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쪽이나 작은 타점들 계속 언급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작은 흐름으로 넘어가야겠죠. 역시나 월봉이 하나 끝나게 됐습니다. 그쵸? 월봉이 끝나면서 이 음봉에서 거래가 월봉상 별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 음봉의 거래가 별로 터지지 않는다는 건 별로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거래가 변곡 여기서 이 캔들이 뭐가 완전히 이해를 잡아먹기 전까지는 이 추세 전환 상승할 것이라는 말 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음봉이 한 번 더 떨어지 만약에 양봉으로 멈춰준다면 좋겠지만 요번 달 양봉이 만약에 금봉을 빠질 가능성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조금 바라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일목균형표 저 라인까지를 보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요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추세가 순간적으로 이탈이 된다면 이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5천만 원인데 여기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살짝 이탈됐을 때 이 자리를 매력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4,500. 그래서 좀 정말 디테일하게까지 간다면 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 일단은 배팅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월봉상 지지 영역이에요. 강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그리고 제가 롱을 걸고 요 구간에서 롱을 걸고 요까지 갔는데 제가 수익 실현을 안 하고 그냥 에이 하고 잤다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이 나갔거든요. 요 구간이 제가 여기서 롱을 걸었는데 팔고 자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되게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30일이잖아요. 31일 그때 그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잠들어 버렸더니 손절 나가 버렸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에서 다시 롱을 걸었어요. 여기 손절 여기시나 여기 조절 요 라인 손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반등을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반등보다는 일단은 뭐 청산하고 자야 될지 말지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적은 비중이다 보니까 이제 짧은 손절로 끝나게 된 구간 매매였고요. 분명히 반등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답습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이런 일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수익까지 나왔을 때는 적당히 팔고 여기다 손절을 걸어놔야 계좌가 이게 손해가 안 나는데 그냥 놔둬 버리니까 손해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이 반대기서 버리면 이 상승을 봤음에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코인 보고 거래량 터졌으니까 재도전 한번 시작을 해봤다. 두 번, 세 번 손절 내가 매매를 안 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들 여러분들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일봉상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좁아지고 있고 여기 거래가 터졌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는 흔적이 등장한다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인데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다만 여기 이평들이 좀 질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은 조금 강한 상태지만 여기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약간에 대한 반등, 그리고 디센딩 새로운 디센딩 트라이앵글, 그렇죠? 그리고 또는 혹은 플랫 반등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플랫 반등에서 6,500만 원 선까지는 아직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반등한다면 6,500까지 그 이상을 바라보기는 아직까지 힘듭니다. 6,700을 넘어간다면 7,000을 막 넘어간다면 여기로 골반을 뚫고 다시 이제 바스크 출발할 수 있는 그림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모멘텀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스토캐스틱이 지금 다 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더 움직이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팍 튀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움직인 것처럼. 그럴 수는 있겠지만 비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아직은 조금 그렇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이슈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슈가 예정되어 있으면은 비트코인 자체에서 큰 상승보다는 반등 이후에 약간은 또 조정세 쪽에 무게를 좀 싣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도 너무 크게 먹으러 들어가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가 코인 하는 입장에서 양해 말씀, 그래도 뭐 싫은 말씀, 좋은 말, 무조건 좋은 말씀만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음. 어, 어. 자, 파워레저 같은 종목들이 터져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튀어버릴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일지. 그렇지만 역시나 파워레저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튄 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 과대평가다. 특히나 하락한 볼린저 밴드를 뚫었다는 건 과대평가입니다. 볼펜 밖에서 안에서 놀 확률이 95%인데 이렇게밖에 나가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런 만들고 반응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6, 700원대 정도 온다면 한번 슬쩍 담가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딱히 뭐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차라리 엘프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바동이 그래도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엘프가 정도 무난하지 않을까. 제가 나쁘다, 파워레츠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힘은 들어왔지만 그래도 뭐 그나마 엘프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요. 뭐 어쨌든 그 정도. 뭐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왜 이렇게 튀어다니, 혼자 비트가 빠질 때 혼자 튀어다니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게 좋겠고, 알트코인들은 좀 더 너희를 받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음, 네. 그 정도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볼 거나 이어스가 조금 올랐네요. 그죠? 알트코인들이 뭐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코인 시장들이 이제 망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뭐 보니까 뭐 기프토도 예전에 상장 폐지되고 제법 상패로서 많이 날라간 힘들어진 종목들이 많더라고. 막 매수 풀 매수 존버 막 가자 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항상 원금이나 돈을 챙기시면서 살리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 실력으로서 이런 것들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뭐 어떤 지역이 왔을 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타점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이 또 뭐 이 정도 간다면 한 6,300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500까지 가려나 뭐 그 정도 가준다면 좋겠고, 만약에 뭐 7,000까지 가주면 7,000 원캔들로 올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어레저처럼 엘프처럼 원캔들로 올리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파동을 만들면서 이 바닥을 좀 뚫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변화가 생기더라도 조만간 얼마 머지않아 생기겠죠. 요정 생길 이번 달에 생길 테 같은데, 요 일목균형표의 옆구리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추세 이탈, 우리가 추세에 대한 돌파와 관점과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월 지금부터 한 3, 4일 정도만이라도
지켜보셨다가 뭔가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때 매수를 노려보십시오. 밑으로 빠져도 매수를 누르셔도 좋고 밑으로 올라도 매수를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본봉이나 좀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면 볼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볼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쭉쭉쭉 올라간 상승보다는 잘라주고 다시 가는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기다리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가는 거래가 폭등해주면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 이런 구간이니까. 금액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을 잘 말씀 안 드리는데 금액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금액을 원하시는데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역시나 뭐 가격대는 일단은 4,000 조금 공격적으로 볼게요. 4,800 정도. 그죠? 5,4,800 라인. 역시나 의미 있는 차리고요. 여기는 웨이브 자체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개인들로 여기 물려서 거래가 이 정도만 들어와 준다면 여기는 아마 정말로 신뢰성 높은 저점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구 저점 아니더라도 째버 먹을 만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겠고 여기서 뚫으려면 뭐 하여튼 한 1월 한 10일 정도 해가지고요. 6천만 원 한번 살려줘야 됩니다. 6천만 원 살려주는 모습 등장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격 이렇게 뭐 윙클리 미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버텨주고 이런 모습이 등장해야 됩니다. 살려주고 나서 버티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오는 모습이 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일목격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등장할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1월에서 2월 사이는 혹시나 변곡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일목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요때 이제 끝나면 요새는 변화가 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변화가 이번 달에는 예정되어 있다. 그게 언제 터질 것이냐 알 수 없다. 그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뭐 1월 10일 정도에서 5천만 원 밑으로 빠진다거나 그리고 1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전후 조금 더 빨릴 수도 있고요. 전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 근처까지 한번 살려준다면 그때는 변화를 한번 확 좀 눌림목이든 어떻든 그 반등이든 뭐 눌림목이든 아니면 뭐 롱이든 롱포지션이든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